아이쿠, 꼰대 아이쿠입니다.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올가을 또 올 초겨울은 코로나도 그렇고요. 독감 백신 때문에 또 이렇게 난리를 치고 이러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렇고 이런저런 걱정이 좀 됩니다. 저는 독감 백신을 좀 일찍 맞았습니다.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요.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이럴 때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행복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행복에 대한 정의는 판단에 관련된 기준에 적용되는 문제 같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가 들고 지나온 시간을 쭉 이렇게 회상해 보면 언제가 정말 행복했었다. 그런데 언제는 행복했다기보다는 남들은 좋아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난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 경우를 되돌아봐도 저는 그렇게 정말 대단히 행복한 사람으로 남들에게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내 스스로 이렇게 늘 판단해 보면요. 전 늘 이렇게 일에 쫓기고 또 일을 잘 해내야 된다는 강박관념, 그리고 그걸 완벽하게 해내야 된다는 고정관념에 조금 사로잡혀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진 것, 이룬 것에 비해서 저 스스로는 늘 그렇게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다 이런 판단은 늘 하지만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 이런 기준을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렇다 그래서 내가 불행했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쫓기고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생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 창의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내가 일찍부터 깨닫고 있었고, 내 자신이 그런 창의력 때문에 상황이 어려울 때도 창조적으로 또 이렇게 감성적인 것을 잘 활용해서 잘 견디고 목표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잘 참고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행복 문제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어제 제가 그 친구를 만나서 물었을 때도 이 이야기는 그 친구가 이렇게 했거든요. 행복 문제는 배고픈 것을 해결하는 문제가 행복을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배 아픈 것을 해결하는 그 문제도 또 행복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그러면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배 아픈 시간이 있었나? 내가 정말 남들이 잘 되는 걸 배 아프게 생각해서 내가 억울한 생각이 드는 시간이 있었나?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도 그런 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감히 제가 가방끈도 짧고 아는 것도 별로 없는 놈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겠다고 결정을 한 것은요, 그게 단순하게 어떤 판단 기준의 문제일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도 역시 제 친구가 저한테 정의를 내려줬는데요. 하버드대에서 조사를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살고 있는 행복한 사람들이 어디 있냐면 네팔, 부탄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지수가 높다 그럽니다. 저희들이 생각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 내가 가서 살고 싶으냐고 사람들에게 물으면 아무도 그곳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지수가 높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 이제 잘 산다고 생각하는 영국, 일본, 미국, 한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단히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럼 우리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부끄럽게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의 나라입니다. 정말 이거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판단하는 기준이 너무 다르고 너무 다르게 살고 있는데 그것을 사회가 너무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을 이웃이 너무 네 생각 네가 하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너무 방치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행복에 관한 기준, 가치 기준이라고 그럴까요? 친구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면 행복하자고 생각하고 행복을 정의를 내릴 때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흔한 것들, 다시 말하면 내가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거, 내가 밥 잘 먹고 소화 잘 해내는 거, 그 다음에 산책하는 거, 가까운 공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걷고 뭐 테니스를 조금 치거나 탁구를 치거나 혹은 뭐 조깅을 하시거나 whatever 무엇이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때 거기에 점수를 많이 두고 그걸 함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거, 내가 못하는 거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난 행복하지 않다. 단적으로 말해서 난 돈을 좀 적게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적게 가지고 있냐. 따라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대 때는 거의 뭐 이렇게 책만 읽고 굉장히 감성적인 생각만 하고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살았습니다. 물론 이제 군대에도 갔다 오고 했지만요. 제가 10대 후반에 읽었던 책 중에 문화부 장관을 하셨던 이어령 교수가 지었던 책 중에 그 하나의 나뭇잎이 흔들릴 때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굉장히 애독한 사람 중에 하나고 또 여러 번 읽은 책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20대 때 자주 읽었던 책들 뭐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말 나온 김에 헤르만 헤세의 작품을 조금 여러 번 읽은 것 같고요. 윌리엄 스무셋 모음의 달과 육펜스 뭐 그건 한 10번 이상 읽은 것 같고요.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뭐 이어령 씨 작품 중에 뭐 이런 수필집 같은 것도 조금 여러 번 읽고 뭐 전혜린 씨가 지은 뭐 책들 중에 뭐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 뭐 아주 감성적으로 이렇게 읽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어령 씨가 지었던 그 하나의 나뭇잎이 흔들릴 때라는 그 책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오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이어령 씨가 이제 그 누이랑 같이 이렇게 놀다가 이제 네이크로바가 발견이 되면 그 행운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어령 씨가 네이크로바를 찾으려다가 잘 안 찾아지니까 가짜를 만든 거예요. 3개짜리를 하나 따고 한 잎을 이제 붙여가지고 4개짜리를 만들어서 누이한테 막 이렇게 자랑을 한 거죠. 네이크로바 땄다고 막 자랑을 하니까 누이가 이제 너 정말 행운하다. 운이 좋은 아이야. 너는 그러고 앞으로 잘 될 거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기억이 있는 거죠. 근데 이어령 씨께서 이제 교수가 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책도 내시고 뭐 책도 좀 팔리고 그러니까 뭐 집안이 좋아지셨겠죠. 교수님께서 그 아마 집에 피아노를 들여놓으시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피아노를 들여놓고 따님이 이제 그 피아노를 이제 연습해가지고 이제 집안에서 이제 피아노 연주회를 하는 날이었는데 이제 가족들을 초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자기가 그 네이크로바를 가짜로 만들어서 속임수를 썼던 그 누이가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어릴 때 네이크로바도 잘 따고 그러더니 이렇게 잘 사는 것 같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어령 씨가 속으로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때 그 네이크로바는 가짜였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 네이크로바 때문에 지금 행복하다면 이 행복은 다 가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그 수필집을 제가 아주 오랫동안 기억하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행복은요.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지 누가 갖다 주거나 누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 지금 뭐 텍스형이 너무 유행이잖아요. 정말 살기 힘들고 골치 아픈 일이 너무 많고 이 위정자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정말 골치 아픈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어떤 판단을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것은요. 아무도 그것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고 가지시려고 노력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부탄이나 네팔에 사는 사람들처럼 행복하게 살라고 생각을 하면 판단 기준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버드대에서 연구해 본 결과 그 사람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행복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그와는 너무 동떨어지게 내가
너처럼 가지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처럼 금수저가 아니니까, 내가 너처럼 잘생기지 않았으니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자꾸 만들어 나가면서 결국은 OECD 자살률 1위 국가가 돼 가는 거죠. 참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4, 5개월 전입니다만 동기신을 이기는 방법, 뭐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남들에게 조금 다르게 가졌던 뭐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자기 개발 이야기들을 조금 한 일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나시면 여러분 한번 들어가셔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런대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행복하다 막 이렇게 외치고 살지는 않았지만 불행하다고 반대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남이 가진 것을 배아파하거나 탐내지 않았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 창의력을 발휘해서 잘 돌파하고 어려운 시간을 잘 지나오고 또 참을 수 있는 이유를, 또 원인을 거기서 찾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이렇게 가을이 깊어가고 날이 쌀쌀해집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가죽 자켓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늘은 쌀쌀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여러분, 추워지고 찬바람이 불면 남자들은 더 외로워진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동물적으로 겨울을 준비하는 남자들의 습관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가을을 많이 타고 가을이 되면 괜히 쓸쓸해지고 정신적인 부담이 많아지고 그러는 거죠. 우리 남성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행복을 스스로 찾는 정말 현명한 생활의 중심에 여러분이 시간을 누리시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조그만 행복을 드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노인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유튜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교훈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다행히 요 근래의 댓글을 보면 제 유튜브를 보고 정말 대단한 생각을 가졌다 혹은 대단한 시간을 지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젊은이들이 가끔 눈에 띄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 정말 대단한 변화가 생기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가졌습니다. 특히 우리 20, 30대, 특히 40대 초반에 우리 남성분들 너무너무 살기 힘들잖아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꿋꿋하게 어려움을 돌파하시고, 정말로 아무리 어려워도 본인보다 더 나약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도와줘야 됩니다. 제가 늘 쓰는 말이 담대심소라는 말인데, 이건 역시도 내 친구가 나한테 해준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나는 이 말을 내 인생의 좌표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담대, 쉽게 말해서 담은 크고 심소, 마음은 여린.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이 뭐 이렇게 깡패들에게 공경에 취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구해준다거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배짱을 가진 사람, 그리고 자기가 어렵지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담대심소한 사람, 그 사람이 되려고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늘 아침 문득 이 찬 공기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이 같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꼰대 아이쿠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